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올해 마지막 만나는 거고요. 이제 내년에 2022년 새해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올해 참 많이 힘드셨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거 끝인사 같지만 어쨌든 시작하면서 좀 뭔가 위로의 말씀, 2022년 희망의 말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위로나 희망의 말씀보다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예. 좀 견디세요. 견디세요. 담금질 훈련. 그러니까 고점 저점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네. 암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나 이 경험 있는 사람도 반 정도 맞추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신이 아니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맞추는 시각으로 가지 말고 네. 먹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그게 먹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네.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산 것 중에 수익 난 거 있고 손해 난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손해 난 거는 그 종목이 간단히 얘기해서 약간 뭐 세력주나 테마주나 잡주 성격이 아닌 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잘된 종목 갖고 이걸 언제 다시 이 밑에 있는 종목으로 들어갈 건가 타이밍만 잡고 둘 다 먹고 나오는 시간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주린이들한테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느끼는 게 네.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뭔가 어떤 분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력을. 최근 1년 반 동안 이 특이 상황 속에서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실전에서는 크게 다치게 하는 하나의 초기 행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 과신보다는 네. 오히려 먹고 나와 그다음에 틀렸을 때 멘탈 붕괴 되지 마시고 예, 멘탈 붕괴가 가장 무서운 단단하게 예, 네. 당금질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싸움은 본인이 가서. 그럼요. 예. 여러분들한테. 실전엔 내가 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의 호흡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금 싸우셔야지. 네. 누구한테 얹혀 싸운다 1도 각도 틀리면서 세상 달라지는 게 이 주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네. 2020년 어떤 변동성에서도 담대하게 본인의 돈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돈그릇 키우기 2022년 우리의 팔로우 더 머니 함께 해주신 우리 식구분들 프로젝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돈그릇 키우기. 그래서 돈도 실제로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그릇에 그걸 위해서 이제 새해 2022년을 위해서 돈의 물줄을 계속해서 오늘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었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어제 역대급으로 개인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대로 또 들어왔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갖다 해서 대주주 매도, 배당락 전후한 그렇죠. 배당 차익 거래.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어저께 1조 4천억 샀는데 오늘 그대로 1조 4천억 때리더라고요. 개인하고 또 반대로.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500만 주 이상 샀는데 오늘 500만 주 그대로 때리는 게 이게 합성된 로직으로 트레이딩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파생시장의 옵션 매매나 양매매 전략을 하신 분들은 느끼는데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요 수치 한번 보세요. 어저께 배당부 마지막으로 막판에 땡겼어요. 1조 4천억 해갖고 해서 코스피 200이 300 여기 보시면 98.6으로 끝났고 요게 3월물이 394.5에서 요게 이제 대충 한 4포인트 차이 나지 않습니까? 대충 4포인트가 이론 배당락. 그러면 오늘은 요게 399.3까지 갔다가 396.7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1조 4천억을 때렸고 그러면서 이제 3월물이 396단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단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승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인데
이제부터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3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 네. 때까지 1분기네요, 1분기. 네, 1분기에 네. 이 네. 그림을 오늘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3,050과 2,950의 박스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롱숏도 있지만 이 상해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네. 예, 이 시스템 매매를 돌리는 기계 군단이 있습니다. 그거 영향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잘 버티다가 네. 11시 이후부터 상해 증시가 3,600을 깨고 내려가면서 뭔가 홍콩 증시나 이런 네. 것들이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상승을 시도했던 것들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오늘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만 안 빠졌으면 조금 더 양호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을 텐데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요게 1월 13일 요거를 이제 3월 동시만기 전에 월물로 1월, 2월에 그 옵션 만기가 중간에 2개 껴 있겠죠. 네. 그러면 1월 13일에 전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3020단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나. 이게 제일 1사분기 좋습니까? 딱 물어보면 네. 3020맥의 인덱스 20개 종목들의 바스켓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걸 3초 치고 나가야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좀 강할 때. 그리고 이게 저항이 되면서 네. 자꾸 2950과 2970을 누르는 에너지가 나오면 네. 어디서 노이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해 쪽에서 노이즈 나왔든 유럽 쪽에서 노이즈 나왔든 미국 쪽에서 노이즈 나왔든 뭔가 노이즈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가두리장에서는 종목 선택을 또 잘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러한 연장선에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에 따라 차등화가 차별화가 계속되는 그게 참 어려운 시장인데. 제일 어려운 네,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전 자동차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자동차 쪽 섹터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쪽 바퀴가 단단한 IT나 시스템 반도체만 달리다가 이쪽이 다른 섹터가 하나 균형을 맞추자 이게 신나게 달리는데 이게 자동차 섹터인데 자동차 에너지가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쪽 섹터들이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에너지만큼은 균형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요거를 1월 달에 네. 약간 기울었어요. 올라오긴 올랐는데 네. 그 10월 13일 기준으로 딱 보면 SK하이닉스는 38% 올랐는데 네. 뭐 현대차, 기아차 이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20% 단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소차, 뭐 전기차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소 ETF 기대를 좀 해봤는데 이것도 조금 미뤄지는 감이 있고요. 어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을 또 보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뭐 봐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안 나오는 것보다 뭔가 자꾸 진행하는 악재가, 것보다 네. 뭐 제네시스 수소차 중단한다니까 맞아요. 이거 뭔가 가는 거에 노이즈가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뭐 일진 다이아나 일진 하이솔루션이 당연히 급락을 해버리는 네. 이런 게 또 그 현대차나 이런 걸 잡아 끌어 당긴다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정윤서 회장님이 한번 청와대 청원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수소연맹하고 국가전략하고 해놨는데 왜 법은 따라오지 않냐? 아니 그린 수소만 하면 어떡하냐? 부생 수소도 해달라. 그리고 또 전기차 이 속도 완전 중단하는 게 아니고 또 전기차는 딱 보시면 수소차는 그 트럭이나 트램이나 좀 상용 큰 개념이지. 우리 자동차 개념은 넥소 수준으로만 계속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충전소 그 인프라를 많이 깐 다음에 움직이는 에너지가
전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빨리 ETF든 수소 관련된 뭔가 펀드든 아니면 한중 지수 연결된 뭔가 뭐래도 나와야 이게 그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이 커서 이거를 종목을 편입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게 한 축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게 분석을 해봤더니 기술적으로 또 시장성이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급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땐 이게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진 다음에 재개가 된다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호재가 또 될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떠세요? 수소 개념은요. 그 수소 에너지, 수소 저장 장치, 수소 인프라부터 먼저 개념을 잡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니 수소차니는 그 다음 얘기니까 실제 우리 현장 감각으로 느끼는 거는 저는 2030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버브의 속도를 진행시키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의사 회장님이 저는 요 날짜를 제일 또 중요하게 봅니다. 1월 5일. CES가 있죠. 예, 네. CES 2022. 이게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또 열려서. 근데 여기서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그 2족 보행하고 4족 보행 그 로봇을 그러는데 이 로봇을 시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시장한테 아주 큰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로봇 연골고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축을 끌고 가주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 좀 콜라보 좀 해라. 이런 단어가 저는 그냥 입에서 툭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이죠. 예. 네. 그 오찬에 이렇게 네네. 하면서요. 이거는 벌써 실무진 사이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상방으로 보고 속도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상대 속도 전략으로 한번 보세요. 먼저 LG 이노텍이 너무 급등하니까 그다음에 LG 이노텍보다 이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가는데 오늘 배당 받고도 급등을 한 상태라 그래서 오히려 LG전자는 11만 원짜리는 14, 15에서 반 털어라. 그러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17,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많이 오늘 24,000원이에요. 올랐어요. 네. 17,000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이에요. 불과. 예. 네. 그러니까 요번에 IT 관련된 종목은 정확하게 저점들이 다 10월 13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속도에서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이라면 이제는 현대차, 현대위아, 만도 이런 것들이 현대 가져야 되는 에너지에 뭔가 끌개를 던져주는 게 저는 이 다음 내년 수월 이 수요일.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월 초니까. 예. 네. 여기서 뭘 던져줄까요? 뭘까요?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는 뭘까요? 모빌리티하고 네. 모빌리티하고 그 통신 인프라, 수소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개념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신형 SOC도 되고 5G, 6G도 되고 지하화되면서 트램, 스마트 시티도 되고 스마트 플랫폼도 되고 그러니까 로봇을 그냥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나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청소기 로봇이나 아직까지 너무 단계.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미래를 너무 크게 본다고요. 근데 삼성이 그걸 불을 질러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관련돼서 뭐 로보스타, 로보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이제 다음 타자가 저는 수술용 로봇 해갖고 우리가 미래 컴퍼니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2만 원 단에서 지금 3만 1,000원까지 네, 올랐는데 많이 갔어요. 이 CES 2022에서 저는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연골고리의 플랫폼 관련된 모빌리티 개념을 화두를 던져줄 것 같아요. 모빌리티라면 이제 정의선 회장님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왜 인수했느냐에 네. 대한 설득력이 나오고 그다음 현대 엔지니어링을 왜 구주 매출 방식으로 하는 그 에너지가 나오고 이 구주 매출 방식에서 들어온 돈 갖고 뭘 할 건가가 나오고
분명히 저는 지분 확보도 되고 M&A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M&A 쪽은 뭐가 될 건가? 지분 확보는 당연히 뭐 현대 모비스겠죠.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의 속도도 나올 거고,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수소 트램, 지하에서는 수소 트램,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이 모빌리티 속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사족 보행 네네. 그 보셨어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 갖고 여기다 코 달면 총 달면 그 군인 로봇 되는 거고, 여기 집게에 달아서 여기 뒤에를 넓게 하면 집었다가 하는 산업용 뭐 폐기물 뭐도 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분야별로. 소방 네. 뭐 이렇게 탐지, 지뢰 탐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래서 뭐 이런 확장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요번에 그 두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의 그 확장성, 네. 그리고 그 모빌리티 딱 보시면 그 운송 기구 이렇게 다리만 달고 심플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가 갖다 얘기해서 우리가 갖다 얘기해서 진이 하면 뭐 이렇게 시스템 스마트홈에서 네. 이렇게 하지, 그거 같고요. 이 음성이든 그 뭔가 핸드폰, 스마트폰이든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기구화해서 움직이고 부르고 운송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가정 보낼 때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옆에 딱 데리고 가서 딱 놓고 단추 딱 놓고 따라와 그러면 쭉 갔다가 나 옆에 딱 따라, 그러고 나서 그런 기구 도구들을 생활화시켜서 스마트홈과 연결돼서 다양하게 확장성을 만드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왠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삼성하고 현대차의 콜라보를 자동차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확장성도 이 로봇 연결고리에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월 5일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는 IT만 어떤 면에서 달린 거 아니에요. 이게 1월 5일부터 3월 달까지는 이제 이게 확장성이 되면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헬스케어, 이게 다 산업용, 뭐 군사용,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확장될 수 확장성. 있는. 네. 여기에 정부 정책도 부르짖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약간 이것도 소방기구 관련된 연결고리에 또 이것도 여기에 연결시킬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지뢰 제거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건설 파트에서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네. 다양성을 이번에는 선언을 할 것 같고, 그때 현대 엔지니어링을 딱 구주 매출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는 싱크탱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이 대규모로 행사하는데 이거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 뒤에 벌써 이거를 통해서 뭔가 M&A나 무슨 매출 단가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CES 2022의 확장성을 전 중동을 봅니다. 갑자기 퐁 뛰죠, 중동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녀오기도 했고. 가장 없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동 지역이 네. 지금 우리가 이 장을 또 비관으로 보는 시각의 또 한 축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노이즈, 그다음에 이게 유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작동하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거기서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황도 사태 같이 잊어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푸틴이 바보가 아니라 완전히 그걸 단추 누르겠냐. 그런데 거기 한 축에는 이게 사우디, 중동, 카타르 여기에 미래 지도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이번 현 정부 전에 트럼프 정부 때 독일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LNG 가스 갖고요. 네. 그래서 푸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 예견하셨더라고. 푸틴이 앞으로 그 가스관을 잠겼다 해서 니네들 골탕 먹일 테니까 우리 LNG를 사라. 그러니까 네. 메르켈 초에 열받아 갖고 거기서 대판 난리 쳤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이든 정부 그 뜻대로 가잖아요. 네?
유가 변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지금 독일이 오히려 LNG 그 저장 장치를 확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파이프라인 장구에 따라서 종속이 되잖아요. 네, 그럼요.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갖고 근데 이걸 또 원전을 짓자니 이 탈원전 정책 너무 이제 정책적으로 쭉 나오고 그게 유럽 쪽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네. 이게 LNG 저장 장치에서 이제 배로 들어오거나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 거를 사들여오고 카타르, 사우디 이런 쪽에서의 LNG 그러면 이거 틈새로 우리나라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주 확장성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면 얘네들이 이제는 석유에서 다른 시스템을 할 때 그게 SOC예요. 네. 그럼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LNG 속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나 보고 건설 쪽과 5 쪽 그다음에 여기 연결된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우리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게 중동에서 다 합쳐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스 2022의 감정 우리가 로봇이나 그 모빌리티지만 이게 콜라보나 합작은 미국과 중동에서 꽃을 피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중동을 중동. 그래서 네.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또 5G에서는 이제 대장주의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네. RFH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곧 자율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어느 구간에서 뭔가 되더라도 테슬라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그럼 통신 인프라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모듈 이런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 강론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벌써 그런 쪽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이 이겁니다. 저는 시가 상위적 3,050을 뚫으려고 그러면요. 저는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을 요 때가 이제 10월 13일 날이 대부분 IT가 저점이고 통신주나 이런 거는 11월 30일이 2,800이니까 12월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이 저점이에요. 요 차이가 2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가상위 1등부터 20은 요거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21%와 38.2를 동그라미 걸어놓으면 이 38.2가 저항이 아니라 이걸 뚫고 가는 에너지가 추세 상승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죠?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네. 10월 13일 68,000원이에요. 네. 삼성전자 21% 82,000원, 25% 85,000원. 8만 원에서 자꾸 두들겨 맞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8만 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착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데 3거래일 유지되고 사실 8만 전자가 또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냥 500만 주 기관이 샀다가 이게 합성된 거니까 네이키드 샀으면 좋은 건데 그대로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만이니까 요 2,000원 요가 올라가는 게 3개월 동안 우리 숙제. 그러면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반도체나 이런 데서 보지 않고 그래서 통신 인프라 여기서 이걸 뚫는지 사우디나 아니면 미국 퀄컴이나 이런 데서 읽겠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외에 다음 타자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는 뚫었어요. 네. 그럼 38% 이상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5만 원이라는 게 또 벽이에요. 이 38 다음에 61.8 이거는 완전히 이걸 뚫은 종목의 시가에서는 LG 이노텍 하나예요. LG 이노텍. 그리고 중저가 옐로 칩은 많아요.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십센미든 더블 갔으니까. 그건 요 사이클에서 SK 하이닉스를 안 빠지게 하면서 이거를 끌어당기게 하는 게 이게 LG전자, LG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차라고 보는 거예요. 네. 현대차가 지금 아직 미흡해요. 가장 좀 이 중에서는 가장 약해요. 네. 지금 25%가 23만 원, 38% 26만 원이니까 25만 선인데 아직 21만 원, 22만 원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 10%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스 24 1월 달에 나오나 보자고요. 저는 나올 걸로 봐요.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쪽으로 그러면서 네. 시장을 한 단계 이제 이쪽에서 그런데 상대 수익률은 현대차, 현대모비스보다 현대위아나 만도나 밑에 단이 더 나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배당락의 배동부 시세 회복 속도나 1월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섹터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요 25, 38을 뚫어주나 이걸 보는 게 또 시장을 읽는다. 기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까지 네.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현대모비스는 현대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덕분인지 요 근처까지 왔어요. 네. 그럼 30만 원을 뚫어야 돼요. 요 애매한 요 부분이 지금 숙제 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필요한 게 그래서 11조, 12조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그다음에 합성돼서 차익 거래만 아닌 네이키드 매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이 추세 매수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요게 이제 연초장 어떻게 봅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3월 달까지는 3월까지 1분기 괜찮게 네, 보시는 1분기 거예요. 괜찮게 봐요. 네. 근데 올라가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시지프스 신화같이 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로 가는지 뭔가 바람에 신의 바람이 하나 탁 불어갖고 이 무거운 거를 부럽게. 10% 하나를 퉁 올려주는 그런 끌개가 중동이나 미국에서 나오든지 또 하나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이 재료를 굉장히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지금 중국이 법률적으로 이건가? 새해 바람이신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 예, 시장을 위해서 네. 중국 관련 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쭉 그냥 가지고 오신 자료를 스크리닝 하는 것만으로도 캡처를 안 도움이 해왔나 돼요. 보네요. 이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거부터 보죠. 네. 중국이 내년부터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을 투자하려면 외국인이 뭐 49대 51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100% 자기네들 자회사 만들어 갖고 직접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습니다. 완전 결정이 났나요? 네, 법률로. 네. 그러면서 어느 쪽을 죽이냐면 이쪽을 계속 죽입니다. 인터넷 이게 중국 인민은행이 간단히 얘기해서 빅테크 인터넷 오늘 빠진 것도 이 영향도 커요. 이게 이 인터넷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딱 집으면 텐센트나 알리바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작년 연초 대비해서 EM 보면서 1년 동안에 어떤 형태가 나왔나를 쭉 한번 스토리텔링과 그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터넷 그리고 또 알리바바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봐요. 당국 규제에서 의료 상조 중단.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왜 이렇게 자꾸 죽이는가라는 거에는 저는 오히려 이것도 있습니다. 중국 최대 간단히 얘기해서 IB, 네. CICC에서 한국 기업 투자 규모를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스타일로 자꾸 만들고 한중 지수 만들고 한중 반도체 지수 만들고 이런 게 이쪽 어느 섹터를 공동 부유로 눌러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반도체 굴게 하는데 이게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방법을 어떻게 쓸까? 저는 금융기관을 통한 M&A 지분 확보, 인력 갖다 해서 이런 작업부터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삼성 우리가 일본을 모방하면서 옛날 반도체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갖고 일본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나왔다면 중국도 앞으로 10년이든 20년 그 플랜을 전략화시켜서 분명히 정부 정책화로 밀고 갈 거고 그 구도에는 이 반도체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융기관 자산화 시켜갖고 그거를 투자 그러니까 이게 엄블렐라 펀드로 블랙록이 갑자기 SK하이닉스를 5% 이상 확보했다 신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끌개가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곧 나온다.
10월 달부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뭐 반도체가 비관론이 나오고 그럴 때 제가 단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때 불확실하지만 강하게 밀고 나가고 블랙록이 앞으로 살 겁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이 보이지 않게 이 중국의 전략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내년 1, 4분기는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중국이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우리나라 3,050 돌파해서 3,150이든 3,200이든 가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우리는 연관성이 훨씬 더 있고 중국이 그래서 언제 치고 나가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좀 안 오고 있는데 새해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네. 계속 그냥 중국한테 물어볼래요. 중국의 타이밍을 갖고 우리가 보세요. 전번에 우리 공부한 거를 한번 저는 나스닥은 내년도 6월 달까지 이 모양이라고 봅니다. 지그재그로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15,800이니까 네. 오히려 이때 테슬라 파십시오. 애플 180 파십시오.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것도 서학개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흔드는지 1월 말이나 3월 말에 바닥 들어오는지 체크해보자. 그래서 심지어는 테슬라 팔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5,700~800원 사신 분들은 6,200~300만 원 파십시오라고 그래요. 네.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5,700만 원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굉장히 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졌어요. 예. 네. 그러면서 애플이 딱 쌍봉에서 이제 200불이 아직 안 보여요. 네. 그러면 160불과 180불에서 여기도 지그재그.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저께 음봉 나왔어요. 네. 딱 110불 찍고. 그러면 요번에도 880불까지 빠질 건지 1000불을 안 깰 건지가 저는 비트코인이나 또 이게 미국의 또 연초에 갖다 해서 그 테크주에 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이쪽이 죽어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른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면 이게 균형에 맞춰서 덜 빠집니다. 그런데 같이 빠지면 이것도 빠지는 걸로 보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팔자 본다. 네. 그러니까 그거 1000이나 8이나 보고 그다음에 SMIC가 계속 빠집니다. 근데 이게 반사이익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아요. 우리 시스템 반도체 같아요. 그다음에 ZT가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 ZT 5G 요거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귀주 모태주가 쌍봉지 오늘 상해 쪽에서 또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거든요. 네. 이게 또 공동부 4치세를 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책 당국이 이런 거 미국이 공격해 와요. 계속 공격해요. 그럴 때 어디를 키우고 이 공격할 때 마이너스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거를 내버려둬서 더 죽이는 게 있고 그게 빅테크 같아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베이징 올림픽 전에 베이징 거래소 만들고 베이징 본토를 관련해서 이쪽을 밀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종목에서 어떤 걸 밀어야 될 거가 그 간단히 얘기해서 반도체 굴기라든지 뭔가 지네들이 장기적 플랜으로 끌고 가는 건데 단기간에 지금 귀주 모태주가 올랐는데 네. 이걸 또 죽여요. 이게 죽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게 사치세, 소비세 이건 공동부유 전략 아닙니까? 그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 장대행공을 또 그러면 네. 이게 또 거기에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건 뭘까?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위드 코로나 그 북경 올림픽 전에 이게 확장이 안 되고 좀 또 개선돼서 뭔가 위드 코로나 하면 또 카지노, 네, 여행, 그렇죠. 그다음에 면세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오늘 항공주도 좀 잘 갔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 항공주요? 예, 아니 일단 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해놓으래. 네. 이 귀주 모태주 때문에. 이게 죽으면요. 그걸 잡아 당겨요 또. 그러면 아니 중국이 또 저걸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 돈을 지갑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지갑 닫는 꼴이 돼버리면 이게 또 우리나라 소비주나 여행주나 내수주나 이런 것들을 또 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쫙 올라가기보다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또 죽이면 또 땡겨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런 순환장이라 이런 정책의 미세한 변화도 새길도 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장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장 같아요. 이런 부분을 또 들여다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결론 뭐냐? 네. 자동차로 합쳐집니다. 결론. 오늘의 내년 연초의 1, 4분기는 뭐 CES도 마찬가지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모빌리티. 이게 자동차. 이게 네. 그냥 모빌리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그냥 플랫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운송 그 차가 아니라 예. 스마트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마트 물류, 스마트 운송기구, 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봇, 스마트 가전, 스마트 이런 네, 거 같아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형성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자율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모빌리티, 물류 이런 것들로 네, 확장성이 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련된 대장주만 따다닥 해놓고 또 오른 건 피해야 돼요. 안 오른 거를 딱 사놓고 기다려놓고 이런 것들이 이슈화돼 딱 하면은 올려놓을 때 그냥 때리고 나오고 때리고 나오고 이게 지수가 3,050 돌파하기 전까지. 네. 상해가 3,700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얘한테 물어볼래요. 오늘 요거는 오늘 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3,600을 깼어요. 지금 여기 2월달 고점, 9월달 고점 여기 요 두번에 또 3,700선을 딱 거주십시오. 네.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이 삼성전자 82,000원 치고 나가는 거고, 이제 자동차가 10%도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시장을 3,050에서 3,150을 치고 나가는 1, 4분기, 그 이렇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네. 봅니다. 얘가 다시 요 11월 10일 날이 요게 3,400인데, 요거 딱 반이 한 3,550단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죽여요. 그럼 또 다시 우리 장 2,550이나 2,570 또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2, 3,000원 또 죽여놓고 죽여놓고 다시 8만전자 가는데 한 달, 두 달 또 걸려요. 네. 그러면 이게 발목 잡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벼운 거나 테마주로 가게 네, 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1, 4분기가 지수 관련주에 뭔가 대형주 중심으로 에너지가 나오냐 아니면 똑같이 종목 그냥 뺑뺑이로 계속 순환되느냐 거래대금이나 이 삼성전자 네. 연골고리에 현대차 연골고리에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하나의 그 에너지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시동 거는 게 1월 5일. 그래서 1월 5일 날 네. 1월 5일 날 삼성전자, 현대차 이 대장주 한 10개 딱 보고 네.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섹터들이 벽을 뚫어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네. 가고 그러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네. 빅3와 DNA. 이 DNA가 어저께 전번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데이터, 마이 5G, 데이터가 또 새. 예, 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요거 종목별로는 막 도는데 네. 이게 삼성전자 SK니까 벽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동차도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1월장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 1월 장 1분기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거니까 1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1월 효과를 네. 그냥 한꺼번에 확 가는 것보다 1월 중순까지는 배당부 시세 회복해서 3,020, 50은 저는 갈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좀 회복이 좀 빠를 빠를 것 거라고. 네. 근데 그걸 뚫으면서 거기서 100을 더 치고 나가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대표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아. 갈림길이냐. 근데 그 기준을 그거 기준을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동차 갖고라든지 이런 걸 보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네. 자동차가 안 가고 네. 아까 비율 분석하는 것 중에 네. 많이 빠진 거가 오히려 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안 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 많이 빠진 게 오르면 안 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LG 화학 같은 걸 건드린 거예요. LG화학. 카카오. 카카오. 예, 그런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롱숏이 바뀌었다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 갖고 설명을 해보죠. 지금 요 파란색 종목 이게 이제 LG화학만 보세요. 지금 52주 최저가 있습니다. 와. 이게
기업 분할, 물적 분할의 저주. 예, LG와 카카오는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몇 달간 힘들게 하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코너를 보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렸던 그 카카오 15만 원부터는 쳐다보지 마라. 이거 롱숏으로 바뀐다. 그때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 게임 10만 원 그것도 하지 마라. 이제 카카오는 정부의 색깔이 결정된 다음에 하자. 그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LG화학도 이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된 이후에 봐라. 네. 근데 이제 1월 27일인가 곧 언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롱숏으로 오히려 얘가 올라가요. 그럼 분명히 그런데 거래 대금이 안 늘어요. 네. 그럼 위에 올라갔던 건 숏입니다. 그러면 이게 롱숏으로 돼버리면 지수는 못 가요. 맞추고. 그러면 또 3개월 동안 이거는 그냥 2,950이나 75면 지지해주고 3,020 정도에서 54에 오면 두들겨 맞으면서 지수는 갇히면서 그러려면 대형주는 재미가 없죠. 저점에서 잘 잡아야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야 신난다 하는 게 거꾸로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50% 때려라 이런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이 말도 아니죠. 거의 중순 좀 지나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제 대규모 상장, 대여라고 부르는 IPO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꼬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같이 있죠. 그러니까 감딱에서 그게 블랙홀로 되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 모든 자금을 그 포트가 뭔가 이거를 팔고 그건 공포 때문에 LG 화학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블랙홀이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다고 중국이 보세요? 안 가면. 그러면 안에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에서 돌리면 그냥 롱숏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잘 간 거 때려버린다고요. 그동안 사놓은 거가 공격력 대상이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그동안 사놨잖아요. 한 3조 사놨잖아요. 이거를 그냥 때리는 대상으로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또 그냥 완전히 도로아미 탑을 완전히 박스장이 돼버리니까 그런 블랙홀이 오히려 끌어당기는 것보다 그럼 중력 끌어당기는 것보다 뭐냐면 도망가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보다 도망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간단히 얘기해서 중동에서 뭔가 파이브 수지라든지 M&A라든지 그 쌍두마차, 현대차, 삼성전자 같이 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아니면 블랙록이 진짜 또 SK하이닉스 뭐 선언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서 우리도 D램만 아니고 네. 시스템 반도체도 확장성을 보이겠습니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뭔가 우리한테 꿈을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다다닥 발표해 준다든지 네. 그래서 저는 1월 5일부터 팔로우 더 맨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 대선 후보들 보다 정의선 회장, 정의선 네.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 입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뭔가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돼요. 그동안 미국과 성과가 나온다든지 뭔가 우리한테 뭔가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지친 동학개미들이라든지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별로 먹을 게 없네. 일로 들어와서 신토불이 우리나라 거 이런 에너지가 들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뭔가 끌게만 주면요. 네. 하루 이차에 3조 팔았다 3조 샀다. 그러니까요. 예. 개인이. 이게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끌게나 계기가 있어야 되는 시장이지. 유동성 이거 저는 겁 안 납니다. 그게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CES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거가 이제 저는 만약에 이게 공격 앞으로를 선언한다면 네.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에 1월 5일 그거를 사용 안 해요. 그 카드를 사용 안 해요. 그러면 1월장 반대로 보겠습니다. 1, 4분기 오히려 지금 화려하게 막 한 거를 뭔가 끌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아이고 네. 그냥 또 리스크 관리하자. 그리고 1, 4분기 지나고 다음 분기를 보자. 생각보다 좀 빨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1월 초에 그러면. 예. 아닌데 지금 파생시장에서 나오는 징후는 좋아요.
요번에 제가 그 금요일 날, 전번 주에 딱 보고 느낌이, 네. 이거 파생 쪽에서 이게 땡기는 에너지네. 뭔가 상방 방향으로 뚫어졌네. 얘네들이 현물 비차익을 왜 이렇게 사지? 네. 이런 게 벌써 파생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예. 그러니까 그거의 연속성이 나오나 아니면 롱숏만 하나. 좋습니다. 예. 네. 이제 한 9분 정도 우리 남았어요. 진짜 요 9분 동안에 진짜 알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 여쭤볼게요. 해랑 하지마 주식 연말 연초에 이렇게 좀 나눈다면 구체적으로 업종도 좋고 종목도 좋고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꿈의 주식에서 메타버스 지금 ETF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꽃이 핀 게 저는 LG 이노텍 같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화려하게. LG 디스플레이가 편입돼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네. 오고 LG전자. 그런데 지금 뭐 게임주나 위직 위메이드 저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하지마 쪽. 예, 하지마 쪽. 왜 하지마 쪽이라고 네. 그러냐면 저는 이 정권 그러니까 탐욕자도 간단히 얘기해서 대주주의 탐욕은 담보 가치 높여갖고 영토 확장이거든요. 지분 확대. 지금 그런 쪽 회사들이 자꾸 그러고 있고요. 자꾸 이메이드는 M&A 하잖아요. 계속. 이게 이제 저는 파킹. 우리가 이 대주주의 담보 가치 높여서 M&A는 우리 선수들 그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파킹 시키는 개념과 비슷하다. 변동이 어떻든 간에 네. 지분에서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리스크가 어디든 오든 간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률 리스크. 그러니까 요새 대권 후보가 한마디 함에 따라서 여러분 그 특수관서 보세요. 20%가 확 맞아요. 움직여요. 네. 이게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건설주나 이런 건 약간 마이너스적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지하나 이런 건보고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날 그냥 윤석열 후보 얘기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완전히 단기간에 그냥 급등을 해버려요. 이게 시장의 반응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3월 9일 날 정부의 색깔이 확인된 다음에 나는 그거 걱정 안 해요. 친구가 적됐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한번 타격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업계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자꾸 좋은 쪽에 여러 가지 미래 성장, 그건 어나리스트 영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팔로더맨 파워 게임들의 영역. 또 그쪽으로 분석을 그쪽도 해본다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나 펀드맨 놓친 그 부분이 그거예요. 네. 제가 우크라이나 헝다를 무시하라는 것도 글로벌 매트릭스로 정치 역학적, 인물 역학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그 시장은 기업만 보고 가치 보고 실적 보고 이게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 복잡계 시각으로는 인맥들의 변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환율을 어떻게 건드느냐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네. 되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종목이라도 이거는 털어라, 사야 된다, 이게 갈림길이 생기거든요. 그게 3월 9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얼마 남은 상에서 1년 동안의 에너지 보면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는 무조건 반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급등한 만큼.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네. 급등한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게 나빠지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변동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대응해라. 지금 단적으로 엔터 쪽이나 컨텐츠 쪽에도 그게 벌써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 환호할 때 우리가 지리산도 좋을 겁니다. 그거 갖고 다산 SM 컨텐츠들 간단히 A스토리 네. 고점에서 다 반토막 돼 있어요. 그거 좋다고 해서 그 고점에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당한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게임 쪽이에요.
게임 축마저 무너지면 네. 그쪽은 중심이 바뀌었다니. 오히려 그럼 게임 무너지죠. 저는 바이오 제약이 간다고. 1년 동안 이게 완전히 음양의 이치하고 비슷해요. 축 자체가 예. 바뀐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들 떠들냐면 이건 망가졌어요.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를 그동안 1년 동안 망가진 거를 계속 또 이제 마케팅해서 뭐 전략화시키고 뭐 하는 게 그게 바이오 제약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한 해 동안 제약 바이오 쪽이. 새해에는 좀. 그래서 그쪽에서 네. 지금 벌써 선도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거 뭐 그 무슨 치료제. 백신 네. 뭐 그것도 개발하는데 일동제약 한번 했고. 그래서 제가 일동제약 그러니까 유한약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만 나왔지 예. 전반적인 업종이 사실 좀 죽어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네. 나는 이제 요비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진짜 기술 수출 하나 따와야 돼요. 뭐 한미 약품이든 한미 사이언스든 뭐 제가 그래서 일동제약 갈 때 일동제약 너무 급등했는데 하지만 유한양 전략 보십시오 했다는 거는 유한양이 요새 양양 올라와요. 기술 수출하는 순간에 이게 급등해 버리면 따라가지만 거기서 때려버리십시오. 그런 스타일로 미리 생각하기 다음 순환은 뭘까?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게임 축의 반대가 구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기술 수출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완전히 박살낸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인덱스 쫙 보시면 그 왼수 같은 셀티온 3인방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셀티온 3인방 하면 또 치 떨리실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은 진짜. 예. 네. 그게 지금 최근에 먹는 백신 내니까 그거 그 허용했다니까 먹는 나는 치료제. 네. 개발하려고 뭐 그래서 셀티온 삼형제가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네. LG화학 같이. 네. 그러면서 이게 터닝하면 바이오 제약이 이제 축이 돼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한 현대차는 이게 안 됐을 때 종목 테마로 갔을 때 그러니까 1월 중순에서 말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고 아주 단기간에 나오는 실적보다는 좀 꿈을 먹고 산다는 쪽에서는 그렇죠.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는 높고 그렇죠. 하나는 낮죠. 1년간의 흐름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반대 그러니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느냐가 네. 1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1월 중순에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 막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좋다는 건지 이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담가놓고 네. 이쪽이 가면 그쪽이 싫겠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부터 야 신난다 5G에서 제조나 구경제나 IT 쪽에 집중하는 거고 네. 그럼 지수가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가면 지수 확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게 막혔어요. 그럼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이오 섹터나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중에 안 간 것들 네. 플랫폼 중에 안 간 것들 이런 거 찾고 종목장. 근데 그거는 참 선수들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참. 예. 네. 그래서 1, 4분기가 어려워지냐, 편해져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냐. 그건 생각보다 빨리 확인될 수 있다. 1월 5일 날부터 네. 13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다음 그 연초 네. 나와서 네. 그 1월 5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1월 5일이요. 1월 5일 날이 오늘이 29일이니까 딱 이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요일입니다. 예. 네. 또 묘하게 또 수요일이네. 묘하게 또 그날 이후에 방향성을 우리가. 예. 그러면 다음에 만나갖고 수요일 날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시간이니까 우리가 확인을 그때 대충 감아요. 그래요? 예. 벌써 그쪽에서 벌써 주가는 네. 미리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월 5일 날 갈 거는 미리 벌써 내일부터 네. 이 연초 그 며칠 3, 4일 동안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그 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현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쯤 되면 시장은 흐름이 벌써 나오니까 그 내부 정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나 저는 만도나 현대위아 갖고 볼래요. 그게 만도나 현대위아. 자, 마무리까지 이렇게 종목을 또 넌지시 힌트를 주셨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짧게
인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2021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예, 네. 2021년 동안 시장의 네. 변동성 그리고 또 지수 연초에 고점 찍고 아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예. 네. 그래도 이걸 견디셔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당근지 훈련하시고 2022년도는 구자가 다 빵빵해지시도록 예, 돈그릇, 마음의 그릇 키우시면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승주 대표님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